메모리는 크게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나뉘는데요. 휘발성은 전원이 끊어지면 정보가 소실되는 SRAM, DRAM과 같은 메모리고, 비휘발성은 CD, DVD와 같이 빛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우리 하드디스크와 같이 자기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전력을 끊어도 전화가 소실되지 않는 그런 메모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속합니다. 사실 1984년에 일본에서 낸드 플래시가 개발이 됐지만 그 당시 비트당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10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90년대 후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야 할 메모리로 작았던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됐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부분은 SSD입니다. SSD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는 컴퓨터 대용량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는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중간에 모터를 돌리고 이 부분에 자기력을 이용해서 읽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의 크기 때문에 무한정 줄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구도도 떨어집니다. 모터가 물리적으로 닳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SSD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HDD를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비트당 셀의 가격이 비싼데, 최근에 나온 컴퓨터들에는 거의 SSD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크게 낸드와 노아 구조가 있습니다. 낸드 구조는 NMOS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노아는 NMOS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낸드보다 좋은 게 한 셀마다 랜덤으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읽기 속도죠.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셀이 전부 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셀을 읽기 위해서는 이 셀을 다 거쳐야 되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 속도는 노아보다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셀마다 컨택을 다 뚫어줘야 하기 때문에 집적도에 문제가 있어요. 낸드는 이 끝과 끝 한 번만 컨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집적화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전 초반만 하더라도 낸드를 선택해야 하냐 아니면 노아를 선택해야 하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집적화 문제로 낸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터널링 옥사이드입니다. 나중에 전자가 컨트롤 게이트에 높은 전압이 걸리면 전자가 이 터널링 옥사이드를 뚫고 폴리실리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얇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전하를 저장하는 부분이죠. 차지 스토리지 레이어라고도 하고, 또는 붕 떠 있다고 해서 플로팅 게이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블러킹 옥사이드는 두꺼운 유전체입니다. 일단 컨트롤 게이트의 일렉트릭 필드를 실리콘에 잘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전율이 높을수록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통과되는 전자가 컨트롤 게이트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이 유전율 문제 때문에 이렇게 SiO2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SiO2를 사용하되 가운데에 실리콘 옥사이드보다 유전율이 높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리콘 옥사이드가 3.9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트라이드는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때까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리콘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계면보다 실리콘 옥사이드의 계면이 훨씬 관계가 좋기 때문에 트랩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 블러킹 옥사이드는 ONO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NO의 커펜시턴스를 크게 할수록 실제 컨트롤 게이트의 효과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컨트롤 게이트의 효율은 전체 커펜시턴스 분의 CONO가 됩니다. 이 전체 커펜시턴스가 소스와 드레인에서 발생되는 기생저항 그리고 CONO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 문제는 이 폴리실리콘도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있을 때 발생하는 C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기생 커펜시턴스도 다 없애주고 C폴리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C폴리를 없애기 위해서 폴리실리콘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많이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또 전하를 잘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NO 구조에서 CONO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하이-K 물질로 블러킹 옥사이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멀티레벨 셀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멀티레벨 셀은 모스펫 한 개당 들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렇게 스레저드 볼티지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1, 이 부분이 1, 이 부분이 0 이렇게 한 비트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레저드 볼티지를 좀 더 촘촘히 이렇게 4개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읽게 되면 11, 10, 01, 00 이렇게 구성해서 두 개의 비트를 읽을 수 있겠죠. 이 기술을 멀티 레벨 셀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더 촘촘히 8개의 드레셔드 볼티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 트리플 레벨 셀을 구성할 수 있게 되죠. TLC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TLC까지 구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읽을 때 이 모든 부분을 다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당 셀, 저장될 수 있는 셀은 많아지는데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스레저드 볼테이지가 계속 읽고 쓰고 하면서 변화가 되기 쉽다 보니까 싱글 레벨 셀보다 내구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낸드는 Vertical 낸드의 줄임말인데요. 이 낸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평면으로 칩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 평면들을 세워서 만드는 겁니다. 2013년에 개발된 기술이고 1세대가 24단, 2세대가 32단을 만들었고요. 이 세대에 따른 층의 룰도 있습니다. 1세대의 2배가 3세대가 되죠. 48단, 32단의 2배, 64단, 48단의 2배, 96단, 128단, 192단 이런 식으로 가는 규칙이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컨택 있죠? 이 컨택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겠죠? 이걸 실리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널링 옥사이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전하를 저장하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하가 게이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블러킹 옥사이드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둘러싼 부분이 컨트롤 게이트입니다. V낸드의 장점이 위에서 한 번만 노광하고 애칭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만들 수 있죠. 두 번째로 한 차원 더 셀을 쌓게 되니까 집적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과는 다르게 컨트롤 게이트가 사방에서 커펜시터스를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GAA Gate All Around 구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 부분이 셀을 저장하는 부분인데, 이 셀을 저장하는 부분에 따라 층이 높아질수록 이 부가적인 회로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을 높이 쌓는다고 무조건 이득인 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층이 높아질수록 스펙트 레이시오가 커지다 보니까 에칭과 노광이 균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